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뉴스를 들으면 답답하고 참 애처롭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가끔은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한 방송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교수님의 매끄럽고 풍성한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면이 아닌 듣고 싶은 방송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요새 뉴스 보기가 무섭고 겁나고 가슴 아픕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방금 우리 청취자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상큼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은 너무나 우울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한 분 선정해서 뮤지컬 오피리아의 초대권 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진하는 구간 살펴드리면요. 보신각 앞에서 시작해서 광교를 지나 서울 고용노동청, 명동성당에서 명동역 입구 구간으로 약 100여 명이 인도행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근으로 지나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월하지만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부근 교량 시설물이 파손된 사고가 있어서요. 지금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성수 쪽으로 이제 진입은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월계 1교 뒤쪽부터 속도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으로 가는 길이 계속 밀립니다. 정체 구간이 더 길어지면서 하월국 진일 램프 이전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정말 어려운 경제 뉴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죠. 정철진의 경제 시선인데요.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그건 능력인데. 예? 아유,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요. 차명계좌라는 것에 대해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1993년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초강력 금융규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저녁에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요. 이 금융실명제법이 강력하게 보여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차명계좌입니다. 딴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뭐 부하, 집사, 자신의 편한테 이제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실명으로 거래를 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합법이거든요. 실명이니까요. 근데 이걸 약간 어렵게 말하면 합의에 의한 차명은 구속력이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늘 금융실명제법이 강하다 하지만 이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차명계좌도 불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국회 종무위원회에서는 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걸 개정안을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초에 이제 뭐 정무위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이변이 없습니다. 통과될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실명제 본래의 취지는 차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은 이제 전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이를 어길 때에는 차명거래 실소유주, 그러니까 돈의 실소유주, 그다음에 계좌의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정약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특히 하나 좀 특이한 거는요, 이 범죄 목적의 차명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당 금융회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임직원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돈은 이제부터는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어떤 범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목이 부하한테 너 명의로 이 돈을 일단 입금해라 하고서 이제 거액을 그 부하한테 준단 말이죠. 소송을 해도 못 그러면은- 찾는다. 예, 아니 그 돈이 일단은 그 부하 거란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실소유자, 이 범죄 두목이 그 돈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재판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이제 아마도 이거는 그 차명 계좌의 명의를 이제 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유도하게끔 하려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거고요. 또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게 동탕의 통장, 종친의 통장처럼 이제 한 명이 그냥 그래 너 이름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의의 차명 계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명 계좌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좀 솔깃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이름 빌려드릴 수 있는데. 자,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조금 하시는 분들도 오늘 새벽에 한 3, 4시쯤이었었죠. 열렸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많은 관심 가졌을 텐데요. 예. 이 FOMC 회의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통화정책회의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금융통화정책회의 같은. 예. 그 미국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 이후에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윤정기를 돌렸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양쪽 완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 달러 공급을 서서히 달러 풀기를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100억 달러씩 줄여가고 있는데 이 줄이는 과정을 테이퍼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쫙 풀어놓은 것들을 다시 감는다. 그래서 아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역시 테이퍼링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은 현재 550달러씩 이 달러들을 풀고 있는데 이제는 100억 달러를 또 안 찍어내서요. 450억 달러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100억 달러씩 줄인 게 벌써 네 번째가 되는데요. 예. 하지만 그래도 기준금리는 계속 이제 0%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애매합니다. 예. 이 통화를 많이 돈을 막 찍어내다가 시중에 공급을 하다가 이제 그 푸는 거 양을 줄인다. 이게 딱 보면 악재 아닙니까? 돈이 일단 줄어드니까요. 근데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풀었던 돈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방증도 되니까 이게 호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제 이렇게 계속 미국이 배달 100억 달러씩 달러 이 푸는 것을 줄여가면 올해 10월에는 이제 아예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연준이 또다시 100억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한 이 재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하. 미국 다우 증시, 나스닥 모두 0.28%, 0.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어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열리는 것 또 오늘 밤 미국과 유럽 증시를 보고 이 모든 재료가 내일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근로자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한 취업 포털이요. 이 셀러맨 1915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 활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복리제도, 후생제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었는데요. 10명 중 6명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예상대로죠? 이게 뭐 거의 저도 그랬고요. 연차 월차 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지 못한 이유 보니까요. 업무를 하다 보면 사용할 수가 없다. 뭐 괜찮은 복리제도가 별로 없다. 다른 직원들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나도 못할 것 같다. 회사가 좀 눈치 보인다. 예.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차 한번 쓰려고 그래도 눈치 보는 게 월급쟁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복지제도, 복리후생제도 이거 많은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분위기 같습니다. 분위기. 같이 이제 셀러리맨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김대리, 박대리, 김준명 모든 사람이 다 써서 마치 연차 월차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고 막 안 쓰고 그렇죠. 이용 안 하면은
혼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리후생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또 뭐 가장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 뭐냐 이런 게 있었는데 보험, 포상, 수당 쪽을 이제 역시 캐시, 현금 쪽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야근 수당이었어요. 야근 수당. 야근 아하. 수당만 좀 제대로 줘라. 이것은 그렇군요. 곧 우리 직장인들, 샐러리맨들이 야근을 워낙 많이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냥 그 대학 등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 대주는데 대학 등록보다 안 대주는데 그런 거나 좀 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5107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두말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슬프지만 이제 경제활동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할 일은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과 슬픔, 멀리 타국에 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 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재난을 많이 겪었죠. 1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9.11 테러도 있었고요. 물론 이 테러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역시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한 국민적 차원의 치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미국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 이거 참 정말 미국도 관심을 많이 갖죠, 그죠? 그럼요. 꽤 오랫동안 주류 미디어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저도 제가 아는 분이 미국 잠깐 갔다 왔는데 CNN에서 계속 그 탑뉴스로 다루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교포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심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뉴스를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대한 반응 같은 건 한국내랑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번에는 그 처음부터 뉴스를 전달받는 내용들이 점점 더 충격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고에 실종자들을 구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접한 뉴스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면서 다 놓쳐버리는 그런 충격을 가졌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공공장소에 국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시, 분향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모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뉴욕, LA 대도시 한인 사회가 국내보다 더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도 하고, 또 이전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한 거는 이 사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인명 손실이라는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이제 주류 사회가 이 생명에 관련한 부분에 주목을 하니까. 예. 이 뉴스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원인,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사회의 이런 그 분위기 구조 이런 것들에서 분석된 논평이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 다른 인종들 그리고 그 사회 지도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같이 동조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의 분위기라고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제가요, 좀 여쭤볼 것이 뭐냐면,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원인은 완전히 다르죠. 세월호 참사하고 9.11 테러하고요. 하지만, 거기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11 테러 당시에도 우리, 김 이사님 뉴욕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현장 그렇죠? 가까이 있었죠. 현장 가까이에. 네네. 일단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 소방관들을 비롯한 재난부서의 대응 어땠습니까? 일단은 자기 직업의식에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번 이제 한국의 사고 대처하는 걸 보면서요. 예. 그리고, 사실 9.11 테러 때에 겪은 거는, 이 사회가 이렇게 굉장한 참혹한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에 우선해서 이 구조와 수습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인 규명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거론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 희생자가 더 이상 안 나게 구조하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이번 한국 사건 볼 때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미디어에 대응하는 부분들이요. 이것도 지금 방송이지만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달랐다고 봅니다. 미디어는 일단에 이 구조와 수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주변 사회적인 역량을 동원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소방서나 경찰관들이 스스로 사고 현장에 와서 예. 들어가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무릅쓰고 막 들어가게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통제하고 말리려고 그러는 공권력. 그렇기 때문에 일단에 이 수습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사회 역량이 총 결집되고 동원하고 이견이 없고 그리고 공권력, 정치 지도자들, 부시 대통령이 딱 왔는데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이 다 있어 박수치고 같이 이걸 하느라고 지도력을 발휘하게끔 조건이 되고 뭐 이런 부분도 보고 그럴 때 있어서는 일단에는 똑같겠죠. 희생자도 있고 책임을 그렇죠. 물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심한 시민사회 전달하는 언론의 가장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감히도 저는 그런 차이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언론이 국가적인 총력량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미국에서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전적 보도 쪽으로 좀 치중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번 사건에 어느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요. 예.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 지급은 어떻게 해서 이렇고 이런 경우 이걸 너무나 막 배가 떠 있는데 그런 걸 친절하게 저도 오랫동안 참 하는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언론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이런 언론의 기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자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거 지금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미국은 평소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요. 예. 이거를 무슨 사건이 났다면 그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뭐를 세우는가 대책을 세운다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이발레이션을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FEMA라는 걸로다가도 안착이 되고 예. 또 주별로 각 타운별로 다 맞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미디어에서 점검하는 기사가 나오고 이렇고 아시겠지만은 만일에 미국에 여행했던 분이 페리를 타고 가면은 갑자기 사고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 네, 불편하지만 그걸 다 참아내면서 예행 연습 이발루에이션 하는 게 신문에 납니다. 예. 해보니까 이게 부족하더라. 이게 미비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 그럼 그걸 규제를 만들어서 또 넣고 이런 거가 계속 가면서 그 큰 사건에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임명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9.11 테러, 특히 이제 생존자, 희생자 가족, 구조대원들 한 16,000명 정도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정치적 후유증에 시달린 시민이 15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테러 한 20년 됐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미디어에 나오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치유가 된 거 그렇지 않은 거가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1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대한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언론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극복했다 그리고 이겼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를 평가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예. 거 이런 분위기를 놓고서 진행된다고 볼 때는 이번에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예.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떤 재난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리 양당이 정파적으로 대결하고 싸우다가도 한 목소리가 되는 게 참 부럽죠. 예.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그 샌디 폭풍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저격수는 그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뉴저지 피해 현장에 오는데도 주지사가 한 목소리로 공항 가가지고 영접하고 같이 안내하면서 다 보살피고 하는 거는 예. 그 피해 복구를 위한 정치권의 그 대응 예. 차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미국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여고 김리하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수학여행 갈 때마다 안전규칙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이번 세월호 사건도 누가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안전규칙에 대해 좀 더 강화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행사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안전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문제점 철저하게 짚어보는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오늘 첫 사연은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작년 여름 태안 참사의 유가족들입니다. 작년 그렇게 큰 이슈였지만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큰 상처를 아프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해병대 캠프 유가족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태안 참사, 요게, 이 문제가 유가족이 아직도 피눈물로 호소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우리 안 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너무나 애통하고 분통타지 하시는데, 사실 작년 여름 7월 달에도 아마 많은 국민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불법 사설, 가짜 해병대 캠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아이들을 조끼도 안 입히고 심지어 바다로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 무려 5명이나 되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안전대책 세우겠다. 사실 지금 이번 세월호 소학여행이라든지 우리 태안 참사 학생 수련회는 이게 다 비슷비슷한 행사들이거든요. 그때 유명을 날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오늘 이번 세월호 학생들 나이가 비슷한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희생당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태안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제발 피눈물로 사회 각계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눈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학여행 참사의 역사를 보면 1970년부터 올라가죠. 예.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부일 외고 수학여행 참사 사건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유가족 대표께서도 지금 나와 계신데요. 아버님 성함이 후식입니다. 예, 있죠. 후자 식자이신데,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땅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참사 현장 직접 가셨었죠. 세월호 참사 현장이요. 예, 지난 사고 다음날 저희가 16일날 사고를 접하고 정말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예. 정말 TV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사건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가서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 도와드릴 것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려가자라는 예.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17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지금 현재 계시는 실종자 가족 혹은 이미 시신이 인양된 유가족들하고요. 저희가 당시에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거든요. 예. 찾았는데 그분들이 워낙 경황도 없고 공황 상태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는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대표 성격을 띠신 분들 예. 몇 분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무슨 도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슴을 열기가 그렇죠. 좀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장관님들만 뵙고 왔죠. 근데 지금 태안 참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측면이 특히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유가족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모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일단 빨리 종결을 지찰하는 저차원적인 이런 사고 대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태안 참사도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 책임자 엄중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처음에 그 장관님이 내려와서 약속한 부분과 대통령께서도 그 7월 22일 날 약속한 그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자 엄중 처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고에 사실 가장 책임을 큰 그 두 대표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공주 사대부고와 직계약한 한영 T&I의 대표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위탁 경영을 한 그 또 코오롱 트래블의 또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500근과 그 김지화 두 사람은 돈을 써서요. 돈을 써서 어이도 없게 돈을 써서 과실치사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참 이게 글쎄요.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전 뭐 충분히 2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 처장께 여쭤보는 게 이 정부의 문제점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 맞습니다. 너무 비참한데요. 그 태안 참사 때도 책임자가 서남수 장관이었어요.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했고 우리 유가족들이 굉장히 경황 없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계속 요구한 게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99년 시랜드 사건 예전에 인천 호프집에서 또 학생들 축제 끝나고 디플하다가 한 50여 명 정말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 브이레고 사건 얼마 전에 경주 리조트 사건들 그 전후했던 모든 그 사건들이 보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라든지 학생 축제 이런 디플이 이런 관련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시설이라든지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참사도 발생했다고 이제 유가족들이 보고 계시는데 일단 장례만 치르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 끝났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은 말해놓고는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수련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캠프와 관련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배편이라든지 차편이라든지 기차편 같은 거라든지 시설만 제대로 점검했으면 경주 리조트 같은 사건이나 서울 사건 발생했을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행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근데 당시에도 책임지지 않았고 요즘 언론 보도 나오지만 관표하라고 나오지만 처벌받은 공무원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는 방금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가해자들 이게 충남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국립사대부고에서 공식으로 개최한 해병대 캠프인데 사실 알아보니까 해병대 캠프 가짜 해병대 캠프였습니다. 국방부 해병대 아무 상관없는 불법 사칭 캠프였는데 조끼도 안 입히고 바다에 빠뜨린 사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 불법이나 꼼수로 이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들이 늘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그 불법이나 꼼수로 저지른 이익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처벌받는 건 아버님 말씀 것처럼 솜방망이입니다. 돈을 썼다가 한 말은 이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 기용해가지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나 아예 처벌 안 받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안전기준을 꼼꼼히 지키겠습니까? 그걸 안 지켜도 돈은 많이 벌고 받는 처벌은 조금만 하니까. 근데 그걸 관리 감독하고 재발미 대처해야 될 관료라든지 장관들은 나몰라라 해버리고 장례만 치르면 태도가 돌변하니까
오늘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게 참 우스운 너무나 비통한 상황이지만 오늘은 정말 우리 태안찬 유가족 아버님들하고 저희가 정말 무능하고 부실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도 아기 자녀분 보내실 때 거기가 그런 데인지 전혀 모르셨죠? 예, 맞습니다. 사실 해병대 캠프라고 하면 뭐 군에서 현역 군인이 안전하게 그래서 답습하는 이 정도의 그런 훈련 캠프라고 생각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안 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학여행 MT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학여행 같은 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캠프나 수학여행을 없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원초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절단하자, 제재하자는 건데, 사실 이것은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그런 캠프라든지 수학여행을 보내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 과정이 걸쳐야 되고요. 예. 혹시 이것이 사설인지 아니면 이 업체가 돈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에 의해서 안전은 뒷전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이런 걸 꼼꼼히 따지고 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안전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을 한 달에 2시간이나 1시간씩 해서 안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해서 안전 교육을 받고 만일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 사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냥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라고 했어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분은 선장한테 가보고 한 분은 밖에 나가서 보고 상황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참하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되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자는 거죠.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수학여행이라는 게요.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일본, 우리 이 정도지 이게 사실 유럽, 저는 이제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유럽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안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요, 저는 아주 지극히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헛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 커넥션이 수학여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부실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그걸 감독해야 될 해수부 해경이 한국 상급이라든지 해운조합 또는 선조협회와의 유착 등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수학여행 캠프에서 보면 방금 아버님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때 공주 사대부고에서 그 해병대 캠프가 진짜 해병대 캠프인지 아닌지 그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교관들이 창설 수료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안전 조치는 다는지만 사전에 막 잘 점검했어도 교사라든지 교육청에서 또는 태안경찰청이라든지 해양경찰청에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학교 측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교수님 지적 잘해주신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면 리베이트가 오고 왔다든지 그래서 태안 참사에서도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과 그 캠프 측의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학교 측과 캠프 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문제가 많은 거 알고 해병대 캠프 가짜라는 거 동네에서는 다 알거든요. 거기 경찰관이라든지 태안군청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그 캠프 측하고도 관공서하고 당연히 거기서도 그 점검을 사전에 해병대 캠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해병대 캠프라는 걸 함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지금도 제가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학여행을 사실 안 가면
사고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또 그 한국 특유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집단 문화라는 측면에서 폐지론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는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 전에 어떤 수학여행 말고 예를 들면 단 하루를 그냥 소풍을 가더라도 어느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점검돼야 되고 모든 게 투명하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여기 어렵게 나오셨는데 지금 좀 진짜 이건 억울하고 이런 얘기는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예. 예, 저희는도 그렇고 지금 모든 그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일 겁니다만은 일단 진상규명이 돼야 책임자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만 사실 구조개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참 그 대통령께서는 뭐 개각이니 여론에 밀려갖고 뭐 사과니 뭐 이런 걸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너무나 이 사고에 대한 수습만 신경을 쓰지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용어에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안 차장님 뭐 네. 시간이 거진 다 됐지만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따끔하게. 예. 그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그 15년 전 무슨 대구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에 대구 지하철 참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철 참사 말고 또 무슨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 생자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지난 정권을 외면했지만은 진상 밝혀냈다 이렇게 자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태안 참사 유가족들은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본인이 직접 재발 방지 대책, 추모 대책 책임자 책을 확실히라고 지시까지 내린 상황인데 지금 유가족들이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150일째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멀리서 찾기 전에 가까이에서부터 이런 문제 해결하고 사실 세월호도 청와대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위험하다 배가 이상하다라는 그 진정이라든지 글이 올라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누구라도 제일 먼저 챙기라는 거죠. 규제하나 이전에. 저는 우리 모든 사회 분위기가 예. 기업의 유은도 중요하지만 그제는 무조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시 되는 걸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저희가 또 만들어야겠죠.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유가족이신 이유식 아버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841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아버님의 말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식이란 슬픔을 넘어서 이제 시대의 사명을 맡으셨네요. 그리고 112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 교수님은 금방 인터뷰된 내용, 방송 내용 녹음 떠서 우리 국회의원 의원 날 있게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줘도요 안 들을 겁니다. 예, 자 오늘 한 분 뽑아서 뮤지컬 티켓 드릴 텐데요. 9841님한테 뮤지컬 오피리어 티켓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교훈에 무감각한 사회는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 놔두고 봐야 될까요? 이 땅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남윤민, 안홍,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진행의 신율이었습니다. 전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죠. 고맙습니다.